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정 뉴스입니다. 익산 미륵산성 정산부에서 백제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토루와 석축 조수조가 확인됐습니다. 당시의 축도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유적으로 현재 일부분만이 확인된 만큼 추가 발굴 작업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둘레 77.3m에 너비 9.8m, 높이 3.1m의 토루. 토루는 흙으로 쌓아 올린 방어용 둔턱을 말합니다. 단면을 보면 성질이 다른 흙을 교차로 쌓고 중간에 토류석을 넣어 견고함을 더욱 강화한 흔적이 보입니다. 가로와 세로가 각각 5m인 석축 저수조.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원형이었지만 시대별로 5차례 정도 개축되면서 다양한 모양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와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항아리, 기와 등이 출토됐습니다. 이 같은 유적은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이뤄진 익산 미륵산성 유적정비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미륵산 바로 정상부 아래에 있는 평탄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5차례 정도 수개축된 석축 조수조, 그다음에 토루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륵산성은 미륵사지 배후의 해발 430m 부근에 구축된 것으로 미륵산 정상부와 동쪽 사면을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한 발굴 조사는 지난 1990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옹성과 치성, 건물지 등이 확인됐고 백제시대 토끼 조각 등 다수가 출토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백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토루와 저수조 등 유구가 확인된 겁니다. 특히 발굴 현장은 민간 묘지가 있는 사유지여서 발굴 작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축조 시기와 상관관계 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발굴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석축 조수조 같은 경우 아직 바닥 시설에 대한 또 바닥층에 대한 아직 조사가 미진하고요. 그다음에 토루랑 지금 석축 조수조랑 어떤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시와 문화재청은 발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미륵산성 정비와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박람회가 10년 만에 익산에서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다음 달 익산시와 협약을 맺고 오는 11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농업기계박람회를 열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사업비 5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농업기계 박람회는 당초 익산에서 열렸다가 박경철 시장 재직 시절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북 상주와 김제에서 경년제로 열려왔습니다. 식품기업 맞춤형 원재료 공급체계 구축에 익산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센터는 20일 하림산업에서 원재료 공급 농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센터는 협의체를 통해 익산형 일자리 사업 계획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하림산업과 프롬네이처, 매일식품 등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오는 2027년까지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을 50% 최대 8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생산자 조직화와 계약 재배, 가격 협의회를 운영하고 1년 단위의 기획 생산 방식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익산 시민들은 서류 없이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범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각종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서류 내용을 확인해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 서류가 사라지게 되면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감소와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효율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올해까지 방문의 해를 연장하면서 5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려면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기로 하고 국내 소셜커머스 업체, 지역 숙박업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익산시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라인 시장을 공략합니다. 익산시는 21일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지부와 관광 활성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티몬을 통해 익산 별밤대전, 숙박시설 할인 이벤트 등 온라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티몬이 보유한 많은 고객
그 툴을 이용해서 또 익산시가 보유한 관광 인프라를 접목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익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많이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맞춤형 여행 상품이 제공됩니다. 다음 달 7일부터 티몬의 익산 별밤대전 숙박시설 할인 이벤트가 펼쳐지며 방문객이 익산에 체류할 수 있도록 인증관광지 2곳을 방문하면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증관광지는 달빛소리 수목원과 왕궁 포레스트, 함라 한옥체험관, 아가페 정원 등 52곳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익산 숙박업소 130여 곳은 숙박요금 2만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체류를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그 협약식을 통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익산에서 좀 묵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정도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처럼 익산시는 온라인 시장 공략으로 체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을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2개월간 익산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은 280분에 불과해 체류 시간 늘리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광이 결국 체류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당일 이렇게 스쳐가는 관광으로 해서는 지역경제 활성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체류형 관광지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이 협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을 벗어나 체류객 확보를 위한 온라인 관광시장 공략. 익산 관광 자원도 알리고 지역 숙박업계 등도 활성화될 수 있는 관광 마케팅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역 식품기업 제품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20일 열린 익산 식품기업 제품 홍보전에는 익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하림산업과 지역 명물로 알려진 솜니치킨 등 1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홍보전을 통해 익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제품을 알렸으며 일부 품목은 조기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익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22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국가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와 백제왕궁 국도 1호선 선형 개선, 왕궁 정착농원 자연환경 복원 사업, 인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자율주행 유상 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정부 부처 예산안에 일부만 반영됐거나 아예 반영되지 못한 국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최대 1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2천만 원 안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며 기본 2년부터 시작해 2자녀 이상 가정은 최대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아파도 수입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이제는 쉼과 함께 수입도 보장받게 됩니다.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택배를 나르다가 디스크가 파열된 택배기사, 갑작스런 암 발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 이처럼 지병이나 갑작스런 병 발병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수입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치료를 받는데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치료기간 중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건설 노동자, 택배 대리기사 직군의 경우엔 부담이 더 큽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익산시 근로자들은 아프면 치료에 집중하며 수입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 대리 운전을 한다든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반 그 노동자가 아닌 특수직에 있는 노동자들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상병수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상병수당 시범 2단계 지역에 선정됐습니다. 익산 지역 근로자분들이 타 지역보다 2년 먼저 수당을 지원받아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의 상병수당 사업 선정은 도내에서 10인 이상 제조업체와 종사자가 가장 많다는 점이 평가됐습니다. 익산시 제조업체는 현재 411개, 종사자 18,900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요건은 소득 하위 50% 미만, 세전 270만 원 미만 근로자입니다. 또한 3개월 평균 매출이 201만 원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일 이상 연속 입원해야 하고 진료에 대한 의무 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하루 46,180원으로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혹은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급으로 익산의 아픈 근로자가 수입 걱정 없이 쉴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 주민들이 동네 정원을 잇따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기면 주민들은 사우랑 마을 유휴부지 내에 직접 정원 디자인을 정해 사우랑 행복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웅포면 주민들은 입점리 일대에 곰나들이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성당면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사이에 성당 쉼터 어울림정원을 만들고 주변에 쉼터 파라솔이나 조명 등을 배치했습니다. 왕궁면 주민들은 후암 사거리의 회전교차로 하단에 메리골드와 페투니아 등 여름꽃 천여본을 심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 익산 미륵사지와 백제 왕궁을 알리는 관광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익산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거쳐 호남고속도로 양방향 4곳에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호남고속도로 삼내 IC와 익산 IC 양방향 1.5km 부근입니다. 익산시 다이로움 취업박람회가 20일 익산 청년시청 6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달 다이로움 취업박람회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70여 명 채용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삼양식품, 하림산업, 광전자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익산시 마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과 함께 따뜻한 끼니를 나누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는 22일 오전 11시 마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에서 개최되면서 지역 주민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황등면 새마을 부녀회가 22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반찬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회원들이 만든 반찬은 경로당과 소외계층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상으로 익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